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지금 제일 초조한 분들이 농원 가면 얼마 예. 남지 않은 수능 시험을 봐야 하는 수험생 여러분하고 예. 또 이제 그 가족들이 아닐까 싶은데 예. 오늘 아침부터 또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지고 내일 아침엔 더 춥다면서요. 그래서 수험생들 또 건강 관리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이제 막 그렇죠. 그렇죠. 수능생들도 그렇지만 네. 우리 어머니들도 건강 관리 많이 하셔야 물론이죠. 돼요. 네. 오늘 여기 오신 초대신 방청객에 계신 주부님들 스트레스 많이 풀리죠? 우 이러시니까. 근데 옛날에 네. 저희가 가장 학교 다닐 때 듣기 싫었던 게 저희 어머니한테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거였는데 네.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제 조카들 보면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똑같이 되는 거 그래요. 있죠.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예. 근데 저는 이 개그맨 보면은 참 그분들은 머리가 좋다, 이상하다. 대체적으로 다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영자 씨는 학교 다닐 때 물론 공부 잘했죠? 근데 세상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 비상 또 따로 있고 이 비상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비상한 게 또 따로 있구나. 네. 임성훈 씨는 뭐 다 잘했을 것 같아요. 뭐 공부도 항상 1등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이게 1등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주로 많이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딴 얘기가 아니라 너는 그냥 얼굴도 그 정도면 됐는데 거기다가 공부까지 잘하면 어떡하니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닮았어. 옆에 있으니까 닮아가는지 네. 아유, 미안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얼굴이 이제 빨개지시는데요. 저는 이 자. 진실을 얘기하면 뻘개져요. 네. 자, 이 초대 손님을 소개를 해드려야죠. 네, 정말 오늘 초대 손님들은요. 네. 정말 이분은 1등만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분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서도 진해가지고 1등 했죠. 했고. 예. 그리고 이분은 지금 왕비, 공주 이런 역 아니면 안 맞습니다. 진정한 1등을 하시는 분과 네. 누구도 안 물어봤는데 나는 1등이었네. 이렇게 외칠 것 같은 분 이윤철 씨, 김성년 씨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 진정한 1등. 진정한 1등. 예.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진정한 1등이고. 근데 왜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어요? 그래. 저쪽에 또. 왜 머리. 그래요? 왜 그러세요? 예. 네. 이영자 씨가 또 소개한 그 얘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근데 왜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매주 그렇게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근데 김성현 예. 씨는 정말 오래간만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바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기도. 아이고, 이건 진짜. 저희가 얘기하는 드라마 얘기예요. 예, 드라마에서 여러분 보셨죠? 옛날 우리 할머니들 말씀으로 아이고 욕받네. 네. 아니 전혀. 나중에- 고생 많으셨죠? 네. 실전 경험이 없어서 예. 조금 힘들었는데요. 네네. 예,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어. 이렇게 옛날 애 낳는 그게 그렇죠. 장면이 힘들더라고요. 네. 이제 연산군의 이제 어머니가 된 예, 건데 예. 배비윤 씨인데 예. 근데 아까 소개한 것처럼 항상 1등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라마에서도 글쎄 좋은 주인공 역할만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상하게 뭐 중전 아니면 예. 꼭 이렇게 궁에서 이렇게 높은 지체가 높은. 역할만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왜 이유가 그런지 뭔 것 같냐니까요. 모르겠어요. 워낙 제 타고난- 이미지가 예. 좋아서 그런가? 아무튼 이쁜 여자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네. 어떻게 이렇게 이뻐질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타고난 것 같아요. 뭐 약간 그런 이야기. 근데 이영자 씨가 지금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 좀 뭔가 부러운가 봐요. 아니 제가 알 때 저 알기에 이영자 씨도 중전 역할 해봤었던 걸로 아는데 맞죠? 아유, 저도 뭐 인현왕후, 했었어요. 장희빈 뭐 이런 거 코미디 프로에서 다 했어요. 근데 코미디 프로 뭐 웃기는 거 말고 예. 정식으로? 정식으로 진짜 김성년 씨 너무너무 부러운 게 그런 역 한번 그거 하는 게- 해봐요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연기는 되죠. 해보시라고. 제가 무술이 할게요. 그렇게 소원이면 오늘 풀고 합시다. 상감 왜 이러시옵니까? 제가 누구요입니까? 이 나라의 국빈이 아니옵니까? 그 말을 맞소. 하지만 그 말을 듣는 과인이 닭살이 돋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요염하게 잘하시는데. 유용하게. 예. 고마워요. 자, 근데 이윤철 씨가 오늘 별로 말씀이 지금까지 없으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뭐 지난주에 네. 이렇게 좀 저는 별 저거 없이 네. 참 좋은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조금 자중하라고 그러시대.
그래서 좀 웬만하면 말을 이제 좀 아끼려고 그러고. 근데 오늘은요 사랑을 나눕시다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또 너무 저 임철 씨가 이렇게 자중하시니까 프로그램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때는 구성애 씨하고 나온 프로그램이라 참 어렵더라고 말 골라 쓰기도. 그렇죠. 사실 네. 뭐 이영자 씨한테 좋은 뜻에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하여간 아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네. 이제 얘기 오늘 금요 특집 사랑을 나눕시다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요 ARS 전화가 지금 번호가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제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네, 그래요? 사랑의 ARS 전화번호를 다시 자, 만나볼까요? 여러분의 전화 네. 한 통이요. 정말 어려운 이웃들한테 아주 큰 사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ARS 700-0800으로 전화 네. 주시면요. 한 통 안에 2,000원씩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네. 단 그 이동 전화는 안 되죠. 그렇죠. 네, 예. 이동 전화 핸드폰은 되지가 않으니까요. 예.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분이 오늘 사랑을 나눕시다 준비를 한 내용을 들어봐야 할 텐데 김선우 씨가 오늘 준비하신 제가 건 소개할 네. 부분은요. 방울이라는 어린 아이인데요. 베트남 여자 예. 그리고 한국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 얘기예요. 근데 한국인 아빠로부터 버림받아서 아주 딱한 사정인데요. 예.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 요즘에 그 문제가 좀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이윤철 씨는 오늘 어떤 사연을 또 저도 오늘은 이제 네. 똑같이 사랑을 나눠도 네. 관심 있고 여러분들 흥미로운 그런 분들 소개합니다. 따이따이한도 그렇지만은 네. 라이따이. 라이따이한. 예. 근데 장학금을 주시는 분인데 장학금 주시는 분들은 많죠. 네. 근데 이분은 특이해요. 꼴찌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꼴찌한테 아니 그 이윤철 씨 틀림없습니까? 왜냐면- 그렇다니까요. 아니 저 장학금이 이렇게 많아도 난 꼴찌한테 준다는 건 난 처음 들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모셨죠 이분을. 그렇죠.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니까. 그러면은 화면으로 일단 좀 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예. 자, 네, 먼저 보시죠. 건강 문제를 다루는 한 연구소. 강의 분위기는 여느 연구소와 다를 바가 없는데 이 연구소의 소장 임교환 씨. 그는 주변에서 조금은 별난 사람으로 통한다. 그가 그렇게 별난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 바로 남들은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꼴찌들한테 벌써 3년 전부터 남몰래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 1인당 100만 원씩 1년에 10명씩 받는 소위 꼴찌 장학금. 이 꼴찌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벌써 30명이 넘는다는데 꼴찌들이야말로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임교환 씨의 유별난 꼴찌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자. 네, 임교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임교환 씨.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진짜 꼴찌한테 장학금 주시네요. 네,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꼴찌 레이지 됩니까? 맨. 예. 네, 성적이 네. 하위 5%에 들어야 되는데요. 네, 전교에서요. 전교에서 네. 그것도 반이 아니고 전교생 중에 하위 5% 안에. 네, 그래서 그 장학생 선발을 위촉받은 기관에서 예. 혹시 이거 상위 5%를 하위 5%로 잘못 적어서 보낸 거 아니냐. 그렇겠어요. 네. 네. 이 얘기 들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만약 학교 다닐 때였었으면은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넷 중에 한 사람이 있네요. 네. 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가면서 막 임종훈 씨 저를 뭐 마음에 두시고 얘기하시는 아유, 아니에요. 사심이 약간 지금 섞이신 것 같아가지고 가슴이 덜컹합니다. 아니, 전 맨 끝에 앉으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이 500대 1로 들어온 반대편 하나. 또 그래. 그러니까. 농담이죠. 예. 아이, 참. 진짜 여기는 네. 진짜 꼴찌는 없을 것 같아요. 김성경 씨 뭐 뜨끔하세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그랬어요. 사실 여기서 임교환 씨도 학교 다니실 때 꼴찌 아니셨죠? 뭐 저도 많이 꼴찌를 해봤습니다. 그러세요? 해보고요. 아니 근데 저 이윤철 씨 얘기 듣자 하니까 꼴찌도 그냥 꼴찌가 아니고 뭐 그러니까 꼴찌라고 다 아무한테나 다 장학금 주시는 게 아니고 꼴찌라도 이유 있는 꼴찌. 그럼 왜 꼴찌를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타당할 때. 어떤 이유 있는 꼴찌에게 저 장학금이 갑니까? 네, 이제 꼴찌면서 편모, 편부스라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 형편이 이제 극히 어려야 되겠죠. 뭐 촌지 같은 거 없으셨지만 네. 네, 가정도 불효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면은 뭐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로 배관시 당하겠죠. 뭐 이제 꼴찌가 옷을 잘 입으면은 겉멋만 들었다고 하고
1등이 옷을 잘 입으면은 야, 뭐 센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저는 그 꼴찌가 옷을 잘 입었을 때 야, 너 옷에도 센스가 있구나. 너 앞으로 디자이너 같은 거 한번 해볼래? 막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에서 근데 이제 선생님 그 꼴찌 그런 조건을 다른 뭐 이 특별한 이유 같은 거 있어요? 편부 예. 그런 굳이.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이걸 한국복지재단에 이제 위촉을 했는데요. 예. 선발을요. 이 복지재단 측에서 저한테 이런 장학금을 많이 줘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렇게 많이 줘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편부인 경우가 이 복지의 사각지대랍니다. 그러니까 소년 가장은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사회나 이제 학교에서 있고, 근데 오히려 편부가 계시기 때문에 소년소속 가장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복지 혜택을 못 받고, 더군다나 그 편부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은 아유. 학생이 그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죠. 저라도 그 상황에서는 꼴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그 생각을 상황에서 또 하는 거죠. 공부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건이 되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공부도 잘하면서도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일단 공부를 잘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운 그런 아이들 너무 가상하죠. 그러나 저도 가상하게 보고 다른 사람 다 가상하게 보기 때문에 예. 그네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따르고, 또 혜택이 다소 없다 하더라도 그 명석함과 성실함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기 밥벌이 혹은 자기의 출세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학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목에서는 정말 꼴찌 편부고 가정이 어려운 아이가 진짜 사랑이 필요한 그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했죠. 꼴찌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다시 성적이 좋아지면 장학금 끊기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공부를 안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 그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이걸 받아가지고 공부를 더 잘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사회인이 됐을 때 자기가 다소 공부를 못해서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낮은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해마다 월급 중에서 얼마를 갖다가 뭐 음성 꽃동네 보낸다든지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제가 일깨워줄 수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이지 공부 잘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하기는요,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그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아주 끔찍했던 그 지존파가 그런 얘기를 누군가 했어요. 이론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닐 때 내가 돈이 없어서 크레용을 못 사갔더니 계속해서 매만 때리더라. 그러니까 이제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역시 지금 꼴찌 장학금 그 혜택을 받는 분들 장학생들이야말로 사랑이 더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꽃을 나중에 피우게 하기 위해서 밑거름을 지금 주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윤 선생님이 이렇게 그런 꼴찌들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그 사정을 잘 알고 이렇게 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학교 다닐 때 꼴찌였고 문제아였대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훌륭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진짜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본인이. 뭐 그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또 사춘기 때 방황도 많이 하고, 뭐 구체적으로는 뭐 한 반에서 한 72명 중에서 70 정도 해보고, 대학교는 뭐 5년 다녔습니다. 대개 이제 4년 다니면 졸업인데 굉장히 방황을 하고 그래가지고 10학기를 다녔죠.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방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잘못된 일을 할 때 그 자체가 나는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모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일수록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방황할 때 누군가 저를 불러서 요즘 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방황하는지 따뜻한 몇 마디 말만 해주었더라면 제가 훨씬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방황을 하면서도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주기를 굉장히 애타게 기다렸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정말 이 싹시 노랗다 말이야. 그런 소리도 많이 어른들이 하시잖아. 그런 소리도 듣고 매도 많이 맞고 야단도 많이 맞고 그러셨겠어요. 네, 그렇죠. 뭐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네가 2학년 때 나한테 제일 많이 맞았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런 식의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뭐 방황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생각에 중고등학생들은 그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소 그 출발점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싹이 노랗다느니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저보고 싹이 노랗다는 그런 얘기를 어떤 주위에서 들려올 때
좋아, 더 노란 거 보여주지. 이런 반항심이. 이제 오기가 더 생기겠죠. 따라서 저는 얼마 전에 그 빨간 마우라 사건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예. 저는 그 학생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했지만 제가 그 사건을 접했을 때 거기에 그 카메라를 들이댄 학생은 나중에 훌륭한 영화 감독의 기질은 있지 않은지, 거기에 나온 학생들은 또 배우 기질이 있지 않은지, 그네들이 40, 50살 먹었다면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렇게 다 완성이 안 된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한테도 그런 또 다른 일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선, 그런 시선이 학생들을 그 방황하지 않게 하고, 요즘에 그 문제아라든지 왕따라든지 여러 가지 그 폭주족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아마 그 어린 아이들, 아직 출발점에 서 있는 미완성의 아이들을 보고 너무 이렇게 지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임교환 씨께서 예. 말이죠. 그러면은 어렸을 때 싹이 노랗다는 얘기도 이렇게 몇 번 들었다고는 하셨었는데 예. 지금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 어렵다는 약대를 나와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럼요. 네. 지금 그래서 윤주 씨 맞죠? 교수님이시도 하시고. 그렇다니까요. 네. 정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아니 그렇게 싹이 노랗다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그 저기 어렵게 박사학위까지 따셨어요? 아, 네, 무슨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그 어린아이 저희 그 애들이 그 학교에서 그 가훈을 써오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훈을 써주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실컷 놀면 공부하고 싶어진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 안 가져가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실컷 놀아봤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반대로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럴까요?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실컷 놀아봤기 때문에 유혹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더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옛날에 다 노는 건 다 해봤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뛸 수 있었습니다. 네. 공부에도 그런 심리가 적용이 되네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말랐었기 때문에 아니 이건 진짜예요. 난 살찌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삐쩍 말라가지고. 네. 예. 네. 근데 아니 웃기려고 자꾸 왜 그 진짜. 아니 그러니까 왜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지금? 근데 우리 나나 성영 씨라면 두 사람을 비춰줘 보세요. 예. 네. 이렇게 타고나기를 예. 준수하게 타고난 사람. 이거 보세요. 외모 얘기를 안 한다니까. 아니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게 편하게 말씀을 하신 거지 그렇다고 준수하다고 본인 말로 하시면 진짜 섭섭하죠. 아니 솔직히 아니라 김성령 씨 카트 한 다음에 나 카트에서 이 정도 나오는 사람이 몇 있어? 아이고. 임성우 씨랑 저랑 잡아주세요. 아이고 잡아보세요. 자 오목조목 얼마나 좋아요. 임교환 씨, 네. 죄송합니다. 우리의 이 잘못을 좀 용서해 주시고, 얘기가 사랑으로 간혹가다 좀 우리가 이렇게 봐주세요. 잠깐 또 나갔다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 우리 임교환 씨께서는 꼴찌였지만은 지금은 사회에서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자리가 되셨는데, 그렇죠. 맨 처음에 이렇게 꼴찌에게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 그랬을 때 주변에서는 혹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뭐 반대하시는 분 안 계셨어요? 네, 반대도 많이 했고요. 그 이제 그 꼴찌한테 준다는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네네. 그러면 아이들 보고 뭐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 다양한 재능이 요구되는 사회에 있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재능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재능이 하나를 잘하고 못하고 가지고서 아이를 섣불리 이렇게 싹이 노랗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단을 미리 내리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해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을 네네. 보면은 그걸 또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1, 2등을 해서 네. 장학금을 탄 사람들은 장학금을 따먹었다고 생각을 하지 다소 그것을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정말 보잘것없고 사회에서 배관시하는 그룹에 속했을 때 그때 장학금을 받으면 정말 도움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한테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불꽃 같은 것을 간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말씀 너무 멋있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만약에 제가 꼴찌라면 꼴찌 장학금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정말 당사자인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진짜 부끄러워서. 정작 아이들은 뭐 어때요? 네, 아이들이 상당히 좀 부끄러워하고 또 이렇게 놀래고 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우스웠던 것은 이렇게
성적 증명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런데 제가 받은 성적 증명서들은 전부 다 양가 뭐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성적 증명서 뛸 때 그 후에 용도가 있습니다. 네. 용도에는 장학금 신청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네. 내용은 양가일 때 저도 좀 우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인생의 출발점이니까요. 네. 그걸 가지고 전부 그 수십 년 남은 미래를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는 말씀. 그래서 아이들도 좀 부끄러워하고 그랬습니다. 왔을 때.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예. 여기 그 뭐 백댄서가 꿈인 학생도 있고 그랬는데요. 뭐 그 백댄서로 성공을 하든 못하든 간에 1년에 한두 번씩 양로원 가가지고 팀끼리 가서 공연해주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중에 커서 성적과 관계없이 성공한 인생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 그래서 네. 그 꼴찌 장학금을 받은 예. 그 당사자 어떠냐? 나오진 않았겠죠. 아 여기 나왔습니다. 정말요? 정세진 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임교환 씨한테 장학금 언제 받으셨어요? 언제? 솔직히. 지난달입니까? 예. 언제쯤 받았어요? 지금 고2인데요. 네네. 고등학교 1학년 말에 받았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말에 받았었어요. 네. 진짜 꼴찌 맞아요? 장학금 받기 전까진 그랬는데요. 예. 받고 나서 많은 도움이 돼서요. 네.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들어서 꼴찌였으면 어느 정도까지 몇 명 중에 몇 등? 37명 중에 37등이요. 그래도 아니 37하고 37이니까 다르게 들려요. 아니 이게 재치가 있어. 근데 센스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1년 작년 말에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거 좀 글쎄 이 개인 사생활이라 좀 물어보긴 그렇지만 요새는 어때요 성적이? 지금은 37명 중에요. 몇 등? 16등 하고 있어요. 와. 야. 근데 이윤철 씨, 야. 우리 세진 군의 그 배경은 안 되면서요. 근데 왜 그때는 작년까지? 근데 저 왜 그러냐면 37등에서 37명 중에 37등 하다가 네네. 37명 중에 16등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니까 말 고르는 것도 어렵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편모인데 어머니하고 둘이만 사는데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시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진짜 학교 끝나고 나면 중국집 배달도 하고 정말 신문 배달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김성령 씨도 우리 정세진 군 이렇게 보니까 뭐 궁금한 점 없으세요? 기특하고요. 네. 그 처음에 장학금 받으라고 연락 왔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기분이 사실 예. 받고 나서 처음에는요. 왜 나한테 장학금을 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꼴찌 장학금이라는 거 알고요. 처음에 실망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세진이 나중에 꿈이 뭐예요? 미래 뭐가 되고 싶어요? 전에는요. 예. 백댄서가 꿈이었는데요. 지금은 좋은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그리고 평범한 비즈니스맨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저기 여기 박사님 말씀대로 누군가를 위해서 세진 씨도 뭐 베풀어야 되잖아. 어떤 사랑을 주고 싶어요 사회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어요. 오, 멋있다. 이 꼴찌 장학금, 이 장학금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지금 참 소중한 어떤 계기가 된 건 확실하네요. 예. 그렇죠. 네, 나중에도 지금 얘기처럼 후배들, 동생들 많이 아껴주시고, 네, 우리 정세진 군에게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요, 저희들이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니 얼마나 당사자는 느끼시겠어요. 네, 굉장히 네, 지금까지 장학금을 수여받은, 그러니까 혜택본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그 10명씩을 1년에 10명씩을 주는데요. 네네. 전반기 후반기에서 줍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 졸업할 때까지 줍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이렇게 6년 동안이요? 네, 6년 동안 줍니다. 1, 2학기로 나눠서요? 네네. 근데 박사님 이거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박사님 아이들한테는 뭐 공부해라 그런 소리 안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편할 것 같아 진짜. 아까 뭐 가훈을 아까 네. 했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안 하고 이제 뭐 TV 볼 거 다 보고 공부해라 남는 시간에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은 그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졸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 못 놀았던 것이 나중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허술했던 가장이 50, 60대에서 바람이 나서 애를 낳고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그래서 상중하. 네, 그 작은 애는 뭐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하지 말라니까 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해서 좀 상위권이고요. 예, 큰 애는 중위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그 사극 TV에서 사극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 나 내일 공부해야 되는데 뭐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다 보고 공부해라. 네가 내일 학교에 가서 TV 사극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쭉 얘기하는데 거기에 나는 공부하는 거 못 봤어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너도. 박사님 댁이나 우리나 비슷하네. 저도 애들 보러 공부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애들이 공부 좀 하긴 놔두라고. 정말 왜 하냐고 말이야. 이거 진짜 아빠 닮았어요. 그거 우리 자, 우리 임규환 씨죠. 약학 박사님의 입장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꼴찌 장학금 그 좋은 일을 우리한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일어나시기 전에 약학 박사의 입장으로 한번 의학 상식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네. 그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남자의 경우에 그 자위를 한다든지 또 그 성인들이 그 성생활을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위를 하면 할수록 그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 성인들의 경우 30대, 40대, 50대를 겪으면서 성적인 능력이 감소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항진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비정상적인 성욕의 항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은 건강에 매우 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저희들이 전부 다 반찬하면은 검은 콩으로 통일을 했죠. 그 검은 콩이 자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검은 콩이 비정상적인 성욕의 항진을 이렇게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에 교도소에서도 콩밥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요. 그래서 이 검은 콩을 말입니다. 옛사람들의 그 문헌에 보면 이 검은 콩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몸은 컨디션이 안 좋고 기운도 매우 떨어지고 사람은 피곤해 죽겠는데 오직 성적인 능력만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그건 건강에 위험한 신호거든요. 그때 이 검은 콩을 쓰면은 정상적인 그런 단계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결국 사춘기에 있는 그 학생들한테도 필요한 그러니까 부모님들에게 그렇죠. 참고를 이렇게 해주시는 의학 상식이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는 말이죠.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공부만 잘하고 자기만 아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1등보다는 임규환 씨처럼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꼴찌가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우리 사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임규환 씨 더 좋은 일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씀 잘 들으셨죠? 근데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은 저도 대학교 때 성적은 밑에서 5% 안에 들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학교 때요? 대학교 저희 신문방송학과가 30명이었거든요. 30명 중에서 제가 25등쯤 했나요?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는 그 500대 1의 경쟁을 뚫고 MBC에 딱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넓고 시큰 놀다 보니까 그렇죠. 딱 이제 입사 시험이 앞두고 나니까 공부 열심히 몇 달 하게 돼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면. 그러면 입사 시에도 꼴등으로 붙으신 거 아니에요? 자, 김성희 씨. 그러니까 폐비가 돼요. 그러니까 폐비가 된다니까 나중에. 자, 이제 이번 순서는 사랑이 진짜 필요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ARS 전화번호가 밑에 화면 밑에 지금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순서 이제 김성룡 씨가 진짜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사연인지 구체적으로 좀.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라이따이한이라는 말이 그 베트남전 당시 한국 사람하고 베트남 여자 사이에 태어난 2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월남에 같은 한국인 2세를 라이따이한이라고 하는. 근데 요즘 신 라이따이한이 있어요. 신요? 그러니까는 사업차 갔다가 그렇게 혼혈아가 생긴 아이들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에는 전쟁 때문에 그랬는데 네. 요새는 또 이제 사업착한 한국인 아빠와 네. 거기 이제 그러면 일단 화면으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Do tại vì đẻ băng ra mà không có nuôi băng được á thì rất là 두 돌이 넘은 방울이가 있는 서울중앙병원. 김성령이 소아과 병동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얘가 방울이에요. 15살의 방울이를 낳은 엄마는 아직 수줍은 미소를 지닌 최방울 여기 소녀. 이렇게 써있네요, 그리고 여자아이. 방울이는 베트남계 호녀라인 두 일명 살이네. 신라이따이한이다. 아유 예쁘다. 한창 재롱을 피울 때지만 뇌성마비로 혼자는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방울이. 만세.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만세. 그동안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다. 방울이 모녀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은 지난 6월 PD 수첩을 통해 처음 소개됐다. 잼잼잼잼. 경제협력의 얼굴 뒤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방울이네는 호치민시의 한 빈민촌 좁은 단칸방에 모여 살고 있다. 지난 9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50대 중반의 한국인 사업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밑주. như vậy thì ông cha nó nói là tiền ông cha để anh lầu thì ông cha dẫn em lên lầu 2 và ông cha vô phòng đóng cửa phòng lại và nói với em là 베트남 전쟁 시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버림받았던 방울이 할머니. 똑같은 아픔을 철모르는 딸에게 되물림하는 것이 더욱 가슴 저리다. 평소 좋은 사람으로 라이따이한의 멍에를 안고 태어나 뇌성마비 진단까지 받은 방울이. PD 수첩을 통해 방울이의 사연이 소개된 이후 한 병원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 앞으로 방울이에겐 아주 오랜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방울이가 처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올 당시에 증상은 뇌성마비 증상하고 간질발작 증상 두 가지가 가장 뚜렷한 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이 있는 아이들은 성장 발달이 굉장히 뒤떨어지고 정상적인 발육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다음에 운동 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방울이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어린 방울이에겐 낯선 환경뿐 아니라 이런 치료 과정들이 너무도 힘든가 보다. 방울이가 하루빨리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엄마는 애가 탈 뿐이고 그러나 불행히도 방울이는 완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Nghe như vậy tôi rất là buồn vì tôi nghĩ rằng sang Hàn Quốc là để giải phẫu cho nó hết bệnh nhưng mà khi tôi nghe vậy thì suốt 2 tuần rồi tôi rất là buồn. 게다가 경제적인 부담감과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도 만만치가 않다. 한국에 있는 아버지는 아직 연락 한 번 없다. 어렵게 수소문해서 방울이 아버지를 찾긴 했는데 창피하고 마음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어떻든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렇죠. 하지만 책임지겠다던 방울이 아버지는 그 후 소식이 두절된 상태. 어린 엄마 밑주는 계속되는 병원 생활에 조금씩 지쳐가기도 한다. 하지만 엄마는 방울이가 평범한 소녀로 자라나 학교에 다니는 소망을 품고 사는데 bây giờ băng ôn mà nghe được thì muốn nói với băng ôn là mẹ của băng ôn rất là mong băng ôn được hết bệnh. 이렇게 울면서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현재가 방울이는 그나마 행복하다. 이제 곧 베트남으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방울이. 그곳에서 방울이가 계속 치료를 받을 수는 있는 걸까?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방울이 일주일마다의 치료비는 앞으로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할런지. 아 정말 속상하네요. 아유 방울이 엄마라고 하기엔
너무 애띠죠? 아, 진짜 예. 저 얼굴이 너무 어리고 진짜 예. 소녀 같은데 이렇게 또 큰 마음의 상처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한국 남자가 그랬다는 게 너무 너무 근데 저것은 사실은 이제 아주 극히 일부, 아주 몰상식 아주 일부 어른들 얘기인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이 다 저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월남에도 많은 도움을 줬고 또 실제로 극히 일부분 사람들이 이제 저런 일을 저지른 것이니까 뭐 크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건 없지만은 다만 우리가 열심히 저분의 저 잘못을 우리 모두가 조금씩 도와서라도 좀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이윤철 씨 말씀한 데다 조금만 좀 부언을 한다면 나쁘긴 나쁜 거죠. 네, 그렇죠. 틀림없이 인간적으로 그는 못 쓸 짓을 한 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무리 뭐 전 세계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또 설사 나라 사이에 어떤 게 얽혀 있다 하더라도 한 남자가 한 여자의 개인에게 저렇게 마음의 상처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거는 그건 사실 용서받을 수는 없는 건데 김선영 씨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저 모녀 사이가 참 딱하네요 정말 지금. 그렇죠. 더군다나 그 방울이 엄마가 나이가 굉장히 어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뭐 연락도 없고. 그리고 아빠가 지금 연락이 없어요 진짜 전혀. 예. 뭐 처음에는 아주 몇 번 양육비를 보내줬는데 그 이후로는 아주 소식이 완전히 끊겼다고요. 아니 그럼 맨 처음에 베트남에서 이제 이제 방울이 엄마랑 그렇게 만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빠라는 사람은 한국으로 왔나요? 도망갔죠. 도망을 갔다고? 네, 베트남에서는 그 미성년자하고 성관계를 있으면 아주 중형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이제 바로 도망을 간 한국으로 거죠. 이제 도망을 가서 그 다음에 양육비 조금 처음에 보내다가 지금 소식까지 끊어졌단 말이죠. 야, 그러면 지금 저 방울이는 뇌성마비인데 아까 보니까 완치가 어렵다 그러네요. 네. 지금 목도 못 가늘고 말도 못 하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2살이면 다 걷잖아요. 근데 걷지도 치료비는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치료비도 지금 병원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야지 이제 생활. 거기다 또 할머니까지 그렇다면서요? 네, 지금 아까 그 할머니로 나오신 분이 심장 판막증 참. 앓으셔서 그것도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그 수술비가 한 2천만 원 정도. 아니 지금 2천만 원 그 수술비가 막막하죠. 지금 또 할머니가 어떻게 수술을 받습니까? 지금 방울이도 그렇고 참 이거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오늘의 집안 왜 이래요? 할머니, 방울이 너무 속상하네요. 네. 근데 저 이윤철 씨 이런 처지에 있는 방울이 같은 입장이 많다고 그래요. 그 나이 따이한들이 꽤 많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남자분들 아까도 내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극히 일부 나쁜 분들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자꾸 나빠지는 건 아닌가 해서 걱정인데요. 우리가 자꾸 이거 상쇄시키기 위해서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베트남의 신라이따이한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서 베트남 사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자꾸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실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70년대 베트남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라이따이한이 생겨났다. 그리고 30년 후 베트남 현지처들은 다시 한국 남자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을 신라이따이한이라 부른다. 92년 이후 이제 들어와서 베트남 여성들과 사이에서 이제 한인 2세들을 낳았는데 그 아버지들이 대부분 사업이라든지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지속적인 그런 관계를 가정들을 꾸리기가 어렵고 특히 그분들의 대부분은 한국에 또 다른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의 가정들을 어떤 핏줄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지만 가정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꾸려나가야 되는 생각이 좀 약하기 때문에 뭐 쉽게 버리거나 떠나가고. 실제로 사이공의 공항에 나가보면 사업 또는 관광을 이유로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들과 그들의 현지처인 베트남 여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베트남을 드나드는 한국인 중 현지처를 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신라이따이한 아이들. 그런데 문제는 아이의 아빠인 한국인 남자들 대부분이 이 아이들을 버리고 무책임하게 떠나버린다는 것이다. 남겨진 베트남 현지처들은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릴 뿐이다. Chị tin là ông chồng trở lại Việt Nam không? Em chỉ hy vọng là vậy thôi. Anh
chồng á là số 1, đàng hoàng lắm. Xấu no, không có xấu. Nhưng mà tại vì không biết. 언뜻 보기에도 한국인의 핏줄로 보이는 신라이따이한 아이들. 자신이 아빠에게 버림받은 사실조차 모르는 이 아이들은 오늘도 아빠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nhớ dạ 보고 싶어요. nhớ bao nhiêu hả? nhớ nhiều không? 많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어렵게 찾아낸 한국인 아빠는 이들을 외면한다. 내가 왜 책임을 져? 참 책임지게 했어야 책임을 지지. 난 몰라요.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런 한국 남자의 무책임한 행태는 베트남 교민 사회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10년 전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내가 어디 가서 한국이라 그러면 사이공 사람들이 굉장히 나를 환대해주고 이래고 아주 좋아했다고. 이게 언제부터인가서부터 어디 가면 저거 한국 놈이지 말하자면 몰람 애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외면하는 거를 많이 목격할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신라이따이한들이 베트남 현지에서도 최하층민의 생활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아버지 없이 여자 몸으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기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 이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방치되기 일쑤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로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데 Nếu mà có tìm được ổng thì anh gửi ổng khỏe không rồi với ổng có dù có còn nghĩ đến em thì biết thời gian. Có lỗi gì thì anh mong anh tha thứ cho em để anh đừng có bỏ hai đứa con em. Em hiện giờ chỉ nương tựa có một mình ảnh thôi. Em không có ai ở đây. Em chỉ cầu xin ảnh tha tội cho em để quay về lo mẹ con em. 한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또다시 베트남에선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할 슬픈 운명의 신라이따이한 아이들. 우리마저 이들을 외면한다면 과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 신라이따이한 그 지금 베트남에서의 문제를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 신라이따이한들이 나이가 보통 6, 7세 정도 되는데 쟤네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들 가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할 때도 벌써 아버지 없는 아이인데다가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따를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저 신라이따이한 저 지금 어린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이것이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사이에 어떤 외교 문제까지도 또 이제 크게 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건 참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어떤 행동 같은 것은 우리 같은 저도 남성의 입장으로서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신라이따니한들요. 네. 그 베트남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래요. 글쎄, 그래서 남자도 정말 네.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 김성명 씨가 하여튼 참 문제점을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그 사랑의 전화 ARS 700-0800으로 도움을 주시면은요, 여러분께서 그 성금 주신 걸 가지고 저희가 방울이를 돕고 또 그 일부는 신라이따이한들을 위해서 저희가 유용하게 쓸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1시간 후까지 지금 저 전화로 ARS 전화로 저 사랑의 손길을 건네주시면 유효하니까 말이죠. 1시간 후까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네. 이윤철 씨 그리고 김성현 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지난주 금요 특집으로 저희가 사랑 나눕시다 해서 천사의 집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예, 네. ARS 그 전화로요. 총 33,906통. 6통. 6통이죠. 전화가 왔고 약 7천여만 원의 그 성금이 모여졌답니다. 그래서 모아진 돈 7천여만 원의 10%는 비슷한 처지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고요. 그 나머지 10% 나머지 그 성금은 천사의 집에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해드린 것도 여러분께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